자, 반갑습니다. 물리치료사 임원환입니다. 다들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목소리를 좀 크게 할 수가 없는데 녹화가 잘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입니다. 한글로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AV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바스큘라 네크로시스의 약자입니다. A라고 하는 것은 부정, 없다, 또 안티, 뭐 no, 난 이런 의미이고요. 바스큘라라고 하는 것은 혈관을 말하고 네크로시스는 괴사, 즉 뼈나 조직이 썩는 질환을 괴사라고 합니다. 아무튼 혈액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는 조직이 썩는 질환을 괴사라고 하고, 원어로는 아바스큘라 네크로시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명칭은 AVN 오브 페모랄 헤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현대의학으로서는 뭐 주사나 수술 외에는 뭐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이 수술을 해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실인데, 물리치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무혈성 괴사를 치료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질환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 영상은 굉장히 길 수도 있는데 조금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이 대퇴골두가 썩게 되면은 골반에 통증이 온다든지, 걸어갈 때 사타구니 앞쪽으로 통증이 온다든지, 또는 양반 다리로 앉아 있을 때 저 관절 안쪽에서 통증이 오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 대퇴골절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외상에 의해서 이러한 경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외상에 의해서는 헤드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페모랄 렉이라든지 또는 트로칸터, 그 다음에 뼈의 본체라고 하죠. 이 뼈 중간인 샤프트 프랙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대퇴골두가 함몰이 되는 것은 외상에 의해서 잘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다 뭐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자, 한번 보면 정의를 보면 무혈성 괴사란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뼈가 썩는 병이라고 되어 있죠. 뭐 뼈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인체 조직에서도 혈액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썩는 것을 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발생하는 부위는 대퇴골두, 그다음 수부주상골,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에 있는 주상골이라고 하는 손목을 움직이는 8개의 뼈 중에 하나, 주상골이라고 하는데, 손을 짚고 넘어질 때 가장 골절이 많이 되는 뼈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스카포이드 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퇴골의 과상돌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릎뼈, 파텔라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설계골. 그다음에 상완골두, 이 대퇴골을 움직이는 뼈는 대퇴골두고요. 어깨뼈를 움직이는 것은 상완골두라고 하고, 영어로는 휴머럴 헤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부위에, 관절 부위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대퇴골두에 발생하는 건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허벅지뼈, 대퇴골입니다. 대퇴골의 머리 부분에 피가 통하지 않아 이 부분이 괴사하는 병, 즉 죽는 병을 말한다. 1925년도에 처음 보고된 이래 점차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원인과 발생 기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30에서 50대 에서 발생하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경근골격계 질환 또는 퇴행성 질환들은 사실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호발률이 높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남성이 더 높고, 이 하나 더 따진다면은 하나 더는 강직성 척추염 이런 것들도 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남성들한테서 발견되는 질환인데요. 응치뼈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해서 목뼈까지 전 척추가 이렇게 대나무 척추처럼 굳어버리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뱀부 스파인이라고 해서 엑스레이상에 명확하게 소견이 발견이 되는 질환이기도 하죠. 그리고 약 60%는 양적성으로 발생하는 질환 특징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까지 알려진 원인을 보면 원인이 명확하게
그죠?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원인을 제거하면 그 결과는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데트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을 제거를 했을 때 데트골두의 괴사는 진행이 되지 않아야 된다. 또는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괴사는 다시 치유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 맞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현대의학은 그렇지 않죠.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대의학의 문제점이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데트골도 무혈성 사다와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인자로는 음주, 그 다음에 부신피질 호르몬의 과다 투여, 이게 스테로이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관절 부위의 외상, 그 다음에 잠수병, 통풍, 혈청 지질 이상, 만성 신장질환, 만성 췌장염 이런 걸로 인해서 데트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들이 원인이라면 원인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데트골두 무혈성 괴사는 치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굳이 이것을 원인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러한 경향이 있는 환자들한테서 AVN이 많이 생기더라 뭐 이 정도인 것이지 이 중에서도 음주와 부신피질 호르몬의 과다 투여 가 전체 원인이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 질환은 최근 젊은 사람들한테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음주, 각종 피부질환, 장기 이식 등이 증감에 따라 스테로이드를 많이 복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갖고 있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알려져 있는 정보를 좀 소개를 하고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근사슬 이완술적인 측면에서 치료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제 의견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술은 내장, 혈관 내 지방을 쌓이게 하고 심하면 데트골두에 혈액이 통하지 않게 하여 결국 뼈를 죽게 합니다. 이렇게 있고 그러나 아직도 원인 불명의 특발성 괴사증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발성 아이디오패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오는 이디엇이라는 약자고요. 패식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질환의 원인을 모른다라는 그 말인데 청만증 환자에게도 이 특발성 아이디오패식 스콜리시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데트골두의 원인도 특발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현대의 이야기하는 모든 원인은 사실은 적어도 신경근골격계 질환은 대부분이 원인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특발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쪽 고관절에서 데트골두 무혈성 괴사가 진행되면 다른 쪽의 고관절에도 괴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 환자 60% 이상은 양쪽 고관절에 데트골두 무혈성 괴사를 겪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 다 데트골두 무혈성 괴사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진행 경과는 유사하다. 즉 혈액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한 뼈가 죽고 그 뼈가 함몰되고 마지막에는 연골까지 손상되어 관절염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순서가 바뀐 게 아닌 것이고 관절염이 발생하고 연골이 닳고 그 뼈가 함몰되고 그 뼈가 부러져 버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뭐 그렇다. 정상을 보면 초기에는 뭐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끔 서해부, 그냥 사타구니 앞쪽으로 말합니다. 고관절 앞쪽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다가 괴사가 발생한 후 상당 기간이 지나면 괴사된 부위에 이제 골절이 되면 썩는다는 거죠. 그때 되면 이제 정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걷거나 활동할 때 통증이 심해진다. 고관절 앞쪽이나 뭐 저 심부 쪽에 느껴지겠죠. 움직이기 어려워서 쩔뚝거리는 보행을 한다. 림핑게이트를 합니다.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것이 힘들고 그럼 데트골두가 한 번이 심해지면 다리 길이도 짧아진다. 이렇게 되면 자 진단은 초기 엑스레이상에는 정상 소견으로 보이지만 보이거나 계산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이 정도 환자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내는데요. 실제로 이게 뼈가 괴사가 돼가지고 인공관절을 수술할 정도면 뼈가 어느 정도 괴사가 진행된 환자들이 수술하고 있는지는 일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 방사선 촬영만으로는 초기 진단이 어렵다. 초기에 잘 안 나타난다는 거죠. 핵의학 검사, 자기 공명 영상, MRI를 통해서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뼈 스캔 검사는 초기 단계에서 병을 진단할 수 있지만 MRI보다는 병변의 크기나 위치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RI가 정확도가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30에서 50대 중년 남성이 사타구니 옆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것이 힘든 경우 일단 이 질환을 의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타구니 앞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옆에도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경우가 힘들다. 사실은 이게 근육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리오사스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이제 짧아져 있는 경우에 사실 양반다리가 잘 안 되고 걸어갈 때 고관절 앞쪽이 아프기도 하고 또 걸어가면 사타구니 앞쪽이 아파서 주먹으로 퉁퉁퉁 친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거든 사실은. 이런 환자들도 요통을 또 갖고 있기도 하고요. 허리 정중앙의 통증이 동시에 이제 나타난다든지 하는데, 그래서 남자들은 뭐 방광에 문제가 있는지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가기도 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초음파를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물리치료사가 바라보는 근육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장요근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치료를 보면 대퇴골두 무혈성 결사는 초기에 진단받으면 회복될 가능성이 크므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치료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경과 관찰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치료하다가 지내다가 좋아지면은 괜찮은 거고, 그런데 이거는 언젠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술을 안 한다는 것이 나중에 결국 수술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환자에게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약간 감압술로 약간 부위를 끌어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절골술 이런 거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인공관절 토탈 힙이라고 합니다. 인공관절 삽입술은 망가진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이라고 하고요. 가장 결과 확실하며 가장 많이 시행이 된다. 고령의 환자는 골두가 변형되지 않았거나 질병이 경미한 초기라 하더라도 원래 관절을 유지하기보다는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는 편이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관절을 넣으면은 이 환자가 이제 사실 점핑을 한다든지 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냐라는 문제인데, 사실 통증만 좀 사라질 뿐이지, 그래서 기능상에 굉장히 이제 마이너스를 가져온다면 이 수술 꼭 해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이제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정도이고요. 그리고 대퇴골두로 들어오는 이 대표적인 동맥 혈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퇴회선동맥, 스컴플렉스 아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라테랄 페모랄 스컴플렉스 아테리, 대퇴회선동맥, 외척 회선동맥, 내척 메디알, 라테랄 메디알 페모랄 스컴플렉스 아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페모랄 아테리에서 아마 분지해 내려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볼까? 그러면 여기서도 올 수 있지만 제가 타겟을 잡는 것은 여기입니다. 아테리오 오브 리가멘툼 테레스라고 되어 있죠. 이 원인대라고 하는데요. 포비올라 아테리라고도 하고, 이 부위가 우리가 이 페모랄 헤드, 이게 페모랄 헤드인데, 이 부위 아세타블룸이라고 하는 골반뼈와 만나서 관절을 이루는 부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리가멘트가 이 세이크름에 있는 아세타블룸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안으로 이제 혈관이 연결이 되어서 다시 대퇴골두로 이렇게 혈액을 공급을 시켜주게 되는데, 자, 근육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대퇴골과 세이크럼 청골을 연결하는 이 근육들이 빡빡하게 굳어진다면은 이 헤드와 아세타블룸은 압착이 되게 될 것인데요. 압착이 되게 되면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원인대가 찌부러지게 되고, 이 안으로 들어오는 혈관 또한 찌부러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들 있고, 페모랄 아테리 검색해 볼까요? 이게 이제 복대동맥, 어브도미널 아테리에서 이렇게 페모럴 아테리로 분지를 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대퇴회선동맥 스컴플렉스 아테리로도 들어오게 되고, 사실 이 헤드 쪽으로도 들어오거든요, 혈관이. 아까 원인대를 따라서.
페모럴 헤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페모럴 헤드가 있고 여기 호비아, 오목한 홈이 있는 겁니다. 리가멘트 테레스. 여기에 이제 인대가 이렇게 부착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대가 붙어 있고 혈관이 따라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위에 세이크름이라고 하는 아세타블룸이라고 하죠. 이렇게 관절을 이루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퇴골두에 혈액이 이제 들어오지 않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골두가 이제 썩어버리는 질환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썩는 거죠. 넥 부위가 부러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인공관절을 수술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 사진 한번 볼까? 이렇게 사진이 되거든요. 스컴플렉스 아테리. 이게 스컴플렉스 아테리 감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 헤드와 세이크럼, 야스타블륨이라고 하는데 이 부위가 관절을 이루는 이 부위가 힙 조인트가 되고요. 그래서 이 세이크럼과 페모럴 헤드가 분리가 되지 않게 이 안에 인대가 연결이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대를 따라서 혈관이 연결이 되면서 대퇴골두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관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저는 이 헤드에 부착하는 이 포비아 이쪽으로 연결되는 텐던이도 텐던 힘줄인데 이 힘줄에 사실은 포커스가 가 있었었고 그죠? 그래서 이게 원인대라고 합니다. 인대가 이제 둥근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서 원인대라고 하는데 이 부위에 이렇게 이제 세이크름이 페모럴 헤드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헤드와 아스타블룸이 이렇게 압착이 되어 버린다면은 이 원인대는 찌부러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안을 관통해서 들어오는 혈관은 폐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결과 대퇴골두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헤드가 괴사가 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사실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근육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리오스와스 장요근이라고 하는 건데요. 장요근은 스와스 머슬과 이렇게 일리아쿠스 이 두 개를 합친 근육을 말하지만 그냥 합쳐서 통상적으로 일리오스와스 머슬이라고 합니다. 이 보면 레스 트로칸터 피머의 소전자에서 힙을 지나서 골반으로 연결하고 다시 소전자에서 관절을 지나서 이렇게 요추 1, 2, 3, 4, 5번 행돌기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의 힘들이 위쪽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게 되면 고관절을 이렇게 플렉션 외회전, 그러니까 양반다리 자세를 취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또 걸어갈 때 고관절이 구부러지게 되는데 이때 이 일리오사스가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에 일단 근육이 있고요. 이 보면은 이렇게 근육의 힘이 위쪽으로 이렇게 작동이 된다면은 이 관절은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 관절은 압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원인대 테레스 리가멘트가 압착이 되게 될 것이고 그 안을 따라 들어오는 아테리가 짓눌려질 수밖에 없는 혈관 폐색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일리오스와스를 풀어냄으로 인해서 관절에 가해지는 압착을 해제를 시킬 수가 있고 원인대는 찌부러지지 않을 것이고 그 속을 통과해 들어오는 혈관 또한 열릴 것이기 때문에 페모럴 헤드로 영양을 공급시켜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고관절을 움직이는 근육들은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습니다. 다른 걸 한번 보면은 내전근들도 있고요. 잠깐만요.
힙플렉스를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보면 힙플렉스라고 되어 있고 일리오스아스가 있고, 이건 아마 봉공과 사투리우스를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면 이 안쪽으로 많은 단내전근, 장내전근, 대내전근, 이러한 내전근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힙조인트를, 폐 피부의 방향을 관절면을 따라 향해서 압착을 시킬 수밖에 없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고관절을 이렇게 근육이 힘이 이쪽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면 이쪽에 있는 관절면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을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중둔근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글루티우스 메디우스. 힙 근육 또한 여기 보십시오. 그레이트 트로칸트에서 이렇게 일리아쿠스의 전체면을 따라서 근육들이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심선이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된다면은 이 페모랄 헤드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헤드는 당연히 압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다음 이쪽 뒤쪽으로 들어가는 비리포미스 머슬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근육들이 힙조인트를 움직이는 근육들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퇴골두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퇴골두가 괴사가 된 것은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것은 너무 무모하고 폭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걱정하고 계시는 수술을 계획 중에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전에 일단 근육들을 한번 풀어보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세타블루민도 뼈를 걷어내고 너트를 박고요. 그 피머의 헤드를 잘라내고 이 뼈 안으로 쇠를 박아 넣어가지고 이거 전체를 박아 넣는 거죠. 볼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대형 수술을 하면 이제 뭐 산으로 들로 골프도 치고 축구도 하고 뭐 야구도 하고 테니스 치고 다 할 수 있다면 왜 안 하겠어요? 그것이 1,000만이든 1억이든 하지. 근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